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제9차 시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예 교과서 중학과학 2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호흡과 배설 단원을 다 끝내고 총정리 복습까지 다 했습니다. 오늘은 제3단원 귀와 소리 네, 그 중에서 1번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니까 3. 귀와 소리,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보니까 네, 수영장에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물속에서 바깥에서 이름을 부르는 거 화순씨 하면서 부르니까 물속에서도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밖에 나왔을 때 귀가 먹먹할 때 이 사진은 침을 꿀꺽 생기면 그게 없어져요. 그런 없어지는 그 이유 까닭이 무엇일까, 그런 것도 한번 배워보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생각열기 한번 읽어볼까요? 잠수했을 때, 내 물속에서 수영이 한다든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 있었을 때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어떻게 물 밖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또 귀가 먹먹할 때 침을 삼키면 먹먹함이 없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인 귀의 생김새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했습니다. 네,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볼까요? 귀의 구조와 이름을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귀의 여러 가지 기능을 말할 수 있다. 네, 귀의 이제 구조, 어떻게 뭐가 있나, 그 이름도 한번 우리가 배워보고요. 그 여러 가지 구조에서 기능을 많이 하겠죠. 귀가 기능을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거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 29쪽 넘겨주세요. 네, 29쪽. 네, 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귀는 공기의 진동, 공기 속의 진동을 느껴서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이다. 그랬습니다. 청각이라는 거는 이제 들어서 깨닫는 그런 기관이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 귀는 아래 그림과 같이 외이, 중이, 내이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네, 요거는 이제 외는 바깥에 외에 이는 귀 이자입니다. 우리가 이비인후과 하죠. 병원에 갈 때 이비인후과 좀 다녀와야 돼요. 귀가 아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는 귀 이자입니다. 귀. 그리고 외에는 바깥에. 그러니까 귀가 이렇게 있다면 바깥에 있는 거 외에, 그리고 중 가운데 중자를 써서 가운데 이 귀, 그 다음에 귀 속,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진대요. 네, 그럼 귀 그 구조가 어떻게 됐나 그림 볼게요. 책의 교과서 바로 그 밑에 있죠. 네, 귀의 구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귀의 구조, 귀가 어떻게 됐냐. 우리가 귀 하면은 우리가 문 밖에 나와 있는 거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만 네,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밖으로 요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바퀴처럼 생겼죠. 그래서 귓바퀴라고 합니다. 귓바퀴. 그리고 요 귀 구멍이 여기가 있는데 우리는 구멍 하나 있는 걸로 끝인 줄 알지만 또 안으로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큰 동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이렇게 고막, 우리가 누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아우 고막 터질 뻔했어 그러죠. 소리가 크게 들려서, 예, 여기 고막 꼭 나팔같이 생겼죠. 나팔같이 생긴 고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막을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도드라진 뼈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귓속뼈라고 합니다. 귓속뼈 또는 청속골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구조 이런 게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귀 인두관이라는 게 있고요. 또 여기에 또 붙어 있는 게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이런 뭐라 무슨 전기 무슨 기계처럼 생겼네요.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네, 이런 거는 반고리관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의 각 구조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얘네들이 왜 있는 건지는 뒤에 이제 또 설명이 나와요. 일단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요 파이프 같이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된 거는 반고리관이라고 하고요. 고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반고리관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요 동글동글 요거는 파이프 같이 생긴 건 전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여 있죠. 꼭 무슨 전기 코드, 전기선처럼 이렇게 돼 있죠. 예, 노란색 이런 게 청각신경입니다. 신경. 그 다음에 요건 꼭 달팽이 같이 생겼어요. 그쵸? 달팽이처럼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네요. 달팽이. 그래서 달팽이 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귀 밖에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여기 귓바퀴 여기서부터 여기 볼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 웨이라고 합니다. 웨이.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동굴처럼 들어가서요. 여기서부터 고막부터 요 부분,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부분을 중이 이렇게 합니다. 가운데 있는 거. 그 다음에 네이, 그 다음에 그 더 속에 있는 거, 요 부분, 요 부분을 네이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는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읽어보면 네, 하나하나 이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귀의 바깥 부분인 외이, 바깥 외를 써서 예, 바깥 외 이렇게 써서요. 네, 이렇게 왜 이자는 한자어로는 굳이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귀자, 귀를 나타내는 이예요. 귀이. 그래서 바깥에 이는 귓바퀴와 귓구멍으로 연결되어 있어 귓바퀴에서 모인 소리가 귓구멍을 통해 고막을 진동시킨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고막이라고 했죠. 꼭 나팔처럼 생긴 거. 네, 그 다음에 계속 귓구멍 안쪽에는 고막과 귓속뼈가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을 중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중자 쓴다 그랬어요. 그죠? 가운데 부분이다. 그래서 네, 예, 중이 중학교 2학년 아니고요. 중귀자입니다. 중이라고 하며 고막의 진동이 귓속뼈에 의해 크게 증폭된다. 그래서 증폭된다는 거는 크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소리가, 진동이. 네. 늘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된 진동이, 네, 이렇게 확 이렇게 커집니다. 진동이 뇌이의 그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네, 어디냐면 그림 아까 보시면 뇌이, 여기를 뇌이라고 그랬죠. 그쵸? 안쪽에 있다고 그래서. 자, 뇌의 달팽이관으로 전달되어 달팽이관 속에 있는 청각세포가 흥분하면 이 신호가 청각신경으로 전달되어 뇌에 도착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또 무슨 소리인지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길게 설명을 써놨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 설명을 맞춰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네, 우리가 그 바깥에 외이라는 게 바깥에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거 귓바퀴부터 귓구멍으로 연결돼 있다고 했죠. 이것을 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고막을 진동시킨다 그랬습니다. 나팔같이 생긴 고막을 진동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외부에서 뭔가가 소리가 막 들리면 네, 이렇게 통해서 고막을 막 진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귓속뼈가 있다 그랬어요. 고막 뒤에. 그래서 청속골, 귓속뼈가 있죠. 귓속뼈 이 부분을 중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중이 가운데 있다 그래서 고막의 진동이 이 귓속뼈가 더 크게 증폭이 된대요. 귓속뼈에 의해서 얘네들 때문에. 여기 스피커가 꼭 나팔같이 생겼지만 스피커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옛날에 전축
혹시 아시나요? 전쪽에 보면 이렇게 스피커가 이런 모양으로 딱 세워져 있는 그런 게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스피커는 크게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예, 여기를 통해서 달팽이관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쵸?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달팽이관으로 가요.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다 그랬냐면 청각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청각세포가 흥분을 해요. 그래서 흥분을 막 하면 얘네들이 막 시끌시끌 떠들고 막 이게 진동이 막 확 늘어나니까 크게 되니까 신경으로 전달이 또 됩니다. 전달돼요. 그러면 얘 신경은 다 어디랑 연결돼 있냐면 뇌랑 연결이 돼 있어요. 저 우리 머리에 있는 뇌까지 얘네가 연결되죠. 뇌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구나. 이게 나를 기분 좋은 소리구나. 기분 나쁜 소리구나. 이거는 노랫소리구나. 달콤한 소리구나. 이렇게 뇌가 판단을 해서 어디서 나는구나. 저 바깥에서 어, 과일 파는 트럭이 왔네. 그런 소리. 또 아니면 쓰레기차가 왔네. 뭐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어디에서 들리는지 그것까지 뇌에서 판단을 해서 딱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31쪽으로 가세요. 자, 31쪽 이해해 볼게요. 귀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그랬습니다. 어떤 기능, 어떤 일을 할까 볼게요. 귀는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네, 소리만 듣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평형 감각에도 관여한다 그랬습니다. 몸이 우리가 평형 감각이 없으면 끼울덩 해갖고 어지러워서 쓰러져서 발을 땅에 딛고 걸어 다닐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귀의 역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형 감각에 관여합니다.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방구리관에서, 네, 아까 귀의 구조에서 방구리관, 여러분들 책을 보세요. 책에 보시면 방구리관이라고 찾아보세요. 있죠?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동글동글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방고리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다시 가면 방고리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고리처럼 이렇게 돼 있죠. 네, 방고리관에서 몸의 회전을 감지한대요. 몸의 회전. 우리가 뱅글뱅글 도는지 춤출 때도 막 돌죠? 그럴 때 방고리관에서 우리 주인이 이렇게 이거를 감지를 딱 합니다.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에 전정기관도 거기 그림에 있어요. 전정기관, 방고리관, 거기에 있는 네, 전체적인 뿌리 같은데 거기가 전정기관인데요. 요거는 몸이 기울어짐을 감지해 몸이 낄덩해지는 것을 알아차려갖고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도움을 주는데, 네,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죠. 도움을 주는데 이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에 뭔가가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나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지러운 데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어지럽지 하면 빈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피가 모자라서. 그리고 귀에 이 방구리반에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는지,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눈이 나빠질 때도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어요. 내장 기관에.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귀의 전정기관이라는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관이 전정기관인데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을게요. 그리고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귀와 눈에서 느끼는 평형 감각이 다르게 뇌에 전달되면 멀미가 난대요. 멀미가 나게 된다. 우리가 차 탈 때 멀미가 하는 이유. 네, 타고 가면 귀와 눈에서 느끼는 이게 감각이 다르게 뇌에 전달돼서 나타나는 그게 멀미의 현상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조금 설명이 어렵지만 여하튼 귀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구나. 우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을게요. 귀는 귀의 안과 밖의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도 한다. 네, 귀 안과 귀 속에 그리고 바깥에 압력이 존재하는데요. 그거를 조절을 잘 합니다. 하는 기능도 해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가 먹먹해질 때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높은 뭐 40층, 50층, 60층 뭐 이렇게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가 붕 하고 올라가죠. 그럴 때 귀가 갑자기 먹먹해져요. 그럴 때 산에도 그렇죠. 높은 산에 올라가도 그렇죠. 먹먹해질 때 침을 삼키면 먹먹함이 해소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네, 귀가 먹먹해서 막혀요. 그럴 때 침을 꿀꺽 삼키면 네, 없어져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이는 귀 인두관이 중위와 인두를 연결하고 있어 고막 안과 밖에 있는 공기의 압력을 같아지게 하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있는 공기와 귀 속에 있는 공기가 바깥에라 틀리죠. 산속에 높은 데로 올라가면 압력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막 막혀요. 그래서 침을 그때는 딱 삼켜주면 그런 게 해소된다,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네, 핑크색으로 읽을 거리 그랬어요. 네, 읽어볼까요? 귀는 왜 두 개일까? 귀는 왜 두 개일까? 그냥 쭉쭉 읽어볼게요. 요거는 네,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소리의 위치를 알 수 있대요. 위치를 알 수 있다. 소리가 들리는 방향이 왼쪽일 경우에 오른쪽 귀보다 왼쪽 귀에 소리의 진동이 일찍 도착해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도착한다. 보통 성인의 경우 양쪽 귀 사이의 거리가 17cm 정도 되는데 한쪽에서 나는 소리가 다른 쪽 귀까지 도달하려면 머리 때문에 돌아서 들어온다. 예. 여기 왼쪽에서 나는 소리는 아무래도 왼쪽 귀에가 더 빨리 도착하겠죠. 그쵸? 네, 그리고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는 또 오른쪽 귀가 더 빨리 도착하고요. 계속 읽을게요. 따라서 소리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약해진 강도를 인식해 소리가 나는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나는지, 뒤에서 소리가 나는지, 이쪽 왼쪽에서 나는지, 오른쪽에서 나는지 알 수 있다. 이거죠. 계속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은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어느 방향에서 소리가 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귀 검사, 청력 검사, 건강 검진하면 네, 이제 양쪽에 이런 걸 쓰고요. 왼쪽에서 들리면 왼쪽 손 드세요. 오른쪽 들리면 오른쪽으로 드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각각 검사를 따로따로 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았고요. 그 다음 장 32쪽은요. 네, 생각 넓히기에서 우리가 귀가 잘 안 들릴 때 보청기를 끼잖아요. 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청력 보강에 도움을 주는 보청기 그랬습니다. 보청기는 착용자가 잘 듣지 못하는 음역의 주파수의 소리를 전기적으로 증폭하는 장치이다. 네, 조금 어려운 용어가 있지만, 네, 그냥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이 잘 들릴 수 있게 우리가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리를 크게 이렇게 늘려준다는 그런 장치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보청기는 음향을 포착해서, 네, 소리라는 거죠. 음향이라는 거는 소리를 이렇게 딱 잡아채요. 자, 포착해서 증폭한 뒤 키워요. 소리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 외이와 바깥의 귀와 가운데 귀, 중위를 거쳐 청각신경에 있는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노래방 기기처럼 마이크, 앰프,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마이크가 소리를 받아들여 전기적 신호로 바꾸면 앰프가 신호를 증폭하고, 네. 일단은 마이크가 소리를 크게 하죠. 그런데 전기를 가하면 앰프라고 있어요. 앰프 이렇게 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거 스피커라 그럴까? 아니 스피커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기계가 있습니다. 앰프 합니다. 앰프가 신호를 또 이게 크게 만들어 이렇게 확대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다음에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는 그 증폭된
신호를 다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만들어서 스피커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귀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리를 보냅니다. 네, 계속 읽을까요? 보청기에는 귓바퀴에 걸치는 전통적인 모양부터 안경다리에 내장된 안경형 보청기, 손톱만한 크기의 고막형 보청기 등이 있다. 증폭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음향, 집음식 보청기를 시작으로 아날로그식 보청기와 디지털식 보청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대부분의 보청기는 신호 처리 방식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구조가 비슷하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더 소형화되고 더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귀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보청기는 구입 후 약 6개월 간격으로 보청기 성능 및 기기를 점검해야 하며 내부 이물질이나 먼지, 습기 등을 감안해 매일 청소를 해서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보청기 관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다양한 보청기 그림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귀걸이형도 있고 이렇게 귀 밖에 이렇게 밖으로 나타낸 그런 것도 있고 고막에 딱 끼우는 고막형도 있고 바깥에 웨이도에 여기에다가 또 귀바퀴 귀 여기에다가 또 끼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이런 다양한 형태의 보청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귀에 대해서 청력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책과 방송 동영상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귀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수업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